페이지 18쪽에 유형 11번 들어갈 건데, 자, 유형 11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함수의 극한에서 계수관계에 대한 성질이에요. 함수의 극한의 계수관계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주어진 계수관계, 얘는 성질이기는 한데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성질이야. 이제 수초부터는 이제 극한과 연속과 뭐 이제 미분 성질들을 처음으로 이제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수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증명은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공계열 쪽에 들어갔을 때 수학과에서 증명을 하거든. 근데 그 증명 과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증명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성질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 또한 수렴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수렴하는 함수에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극한값 알파도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fx, gx, gx가 아니고 fx, hx, 그리고 gx. 계수관계가 요러면서 이 수렴하는 이 알파와 베타의 값이 같아. 그러면 사이에 껴져 있는 요 h라는 함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 자, 2번에서는 뭐야?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지금 알파랑 베타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얘 또한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 이거 안에 보지 않았어? 기억나지?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 가운데 껴져 있는 거 같은 값으로 간다라는 거. 자, 이건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또한 당연하게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자, 이 성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fx가 gx보다 작아. 는이 없어. fx가 gx보다 작아. 그러면 요 극한값 또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맞을까? 그건 아니죠. 왜 아니야? 왜냐면 아니고 등호가 없으면 이게 안 돼. 있어야 된다고. 아, 기억나? 맞아. 여기 같을 수도 있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더 작더라도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얘가 뭐가 있지? 1-x분의 1, 1+x분의 1. 여기서 x는 양수다라고 가정해놓고, 그지? 그럼 비교해주면 누가 더 커? 그러면 오른쪽이 좀 크잖아, 그치? 얘는 양수를 빼고 얘는 양수를 더하니까. 네. 맞아? 자, 그랬을 때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지? 0. 0. 얘도 0. 0. 그래서 극한값은 얘 어디로 간다? 1. 1로 가고 얘도 예. 1로 간다라는 거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응. 자, 그래서 는이 빠지면 틀립니다. 는이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적어주시고요. 위쪽에 이거 는 들어가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여기도 는이 없어도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당연히 는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는이 빠진 부등식으로 주어져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틀린 거 옳은 거 찾아라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형 11번에 대한 문제 4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있을까? 자, 그러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한 다음을 만족할 때 그때 얘 극한값을 구하래. 이해돼? 자, 그럼 일단 이 주어진 절대값을 포함한 이 부등식을 절대값을 풀면서 부등식을 만들면 마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1보다는 작다. 그러면서 각각의 2x를 더해주면 2x-1보다는 크고 fx가 2x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이라고. 자, 이거 가지고 얘의 극한값 구하래. 그럼 일단 제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서 x를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그지?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제곱을 시켜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자, 부호가 같다, 양수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제곱시켰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다.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는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각각을 나눠주면 얘 또한 양수가 되겠죠. x 무한대로 가니까요. 이때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보내주면 자 이거 어디로 가니? 그거는 응. 4.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2차랑 똑같으니까 최고차의 계수액이 제곱하면 4x 제곱이니까 얘 4로 간다. 얘 또한 제곱해주면 4x 제곱이니까 4로 간다. 그럼 가운데 껴져 있는 얘 또한 4로 간다라는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찾는 극한값은 4다라고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유형 11번은요. 주어진 이제 극한의 조건을 가지고 다항함수 fx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정식을 근을 구해서 답을 구해봐라 라는 거. 주어진 극한의 값을 극한을 보고 해석해서 다항함수 찾는 거. 자, 일단 가족근을부터 먼저 봅시다. 자, 가족근을 봤더니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마사로 수렴한대요. 자, 근데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럼 분모 무한대로 가면서 마사로 수렴하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똑같아야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만약 여기가 0이라면 수렴은 하잖아, 극한이. 근데 차수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 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근데 0이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가 똑같은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분모가 2차니까 분접이 2차여야 되는데 여기 3차씩 보이네? 그럼 얘를 없애면서 2차가 돼야 되니까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그리고 없앤 다음에 남은 x제곱 2차항의 개수의 b가 마사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차 ax 플러스 b다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가의 극한의 11.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 나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이에요. 그랬을 때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분모를 보니까 얘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지? 분모 0으로 가면서 또 수렴하니? 그지?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얘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만약 0이 아닌 다른 상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발산이야, 발산. 0분의 상수는 발산이야, 얘들아. 0분의 상수 형태 얘는 발산이라.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려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자는 f-1은 0이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지. 아닌가? 마일 보내면 0이구나. 소리. x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여기 0이라고. 이거 마이너스 1로 잘못 썼어. 이해해서? x 마이너스 1로 보내면 가로 안에 0이 되잖아. 그래서 f0이 0이다라는 거. 됐니? 그럼 0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b는 0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제 a만 찾으면 fx식 다 구해. 맞아? 그럼 이제 이 a는 뭐를 가지고 찾느냐? 0분의 0꼴이면서 그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 6으로 수렴한다.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a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용을 할 건데 이 식 그대로 갖다 넣으면 식이 조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식을 조금 간단한 극한으로 바꿔 생각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줄 거야. 이해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y로 가면 t 어디로 가니? t는 0. 0으로 간다. 이게 y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분모는 뭐다? x 플러스 1을 t로 놨으니까 t분의 ft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가 6으로 가는 a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식 갖다 대입해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 t분의 분자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at.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 날렸고요. 그럼 이제 0분의 0꼴 나왔죠? 0분의 0꼴에서 둘 다 다항함 쓰면 분모 분자 약분.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 근데 굳이 뭐 인수분해 할 필요 없지. 그냥 이 상태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남은 식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된다. 그리고 t 최종적으로 0으로 보내주면 a만 남고요. 이 극한값이 6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식 다 구했습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 a가 6 플러스 6x.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거 fx는 0이다의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벳 잠깐만 는 0 해주고 마이너스 2x로 싹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x는 0 또는 마산 또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0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10이다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46번 이번에도 fx 찾은 다음에 f2의 값을 구해보래. 자, fx는 다항함수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극한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얘의 극한값이 5래. 그리고 나서 극한을 보내는 함수 10을 보니까 여기에 fx분의 1이 있어. 맞아? 근데 여기 분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그렇지. 치환해서 우리가 간단한 항인 분수 형태보다는 그치? 분자의 식이 있는 다항식의 형태가 얘는 분수식이고 형태로 계산을 해주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다항함수 구하는 게 쉽다. 그래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해주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이 t는 어디로 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x의 0에 대한 우극한 얘는 무한.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y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t가 y, 여기가 x. 그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요.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t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면 t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우극한이기 때문에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분의 1을 t로 치환했으니 x는 뭐랑 같다? t분의 1과 같다. 그래서 x 자리를 t분의 1로 바꿔주는 거야. 네. 됐어? 그럼 이제 바꿔볼게. 얘는 t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분의 얘는 t세제곱분의 1 ft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너무 또 분수가 많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t의 세제곱을 똑같이 곱해줘도 식은 같다라는 거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세제곱 분배해주면 1 더하기 t 제곱분의 분배해주면 ft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되고 얘가 5로 수렴하기 위한 fx의 조건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치환해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꿨더니 분모 무한대로 가네요. 그러면서 5로 수렴하니까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이다라는 거지. 완전히. 그러면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야 되는데 3차항 보이니까 이 3차항을 없애기 위해서 ft는 t 세제곱을
항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남은 2차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5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5t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극한. 자, x가 1로 가는 극한에서 얘 극한값이 3분의 1이래. 얘 가지고 남은 a와 b를 찾을 건데, 자, x 1로 보냈더니 분모 0으로 가요.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1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이제 여기서 f1은 1 더하기 5 더하기 a 더하기 b, 얘가 0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게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3분의 1이라는 극한값. 3분의 1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남은 a, b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 이용하기 위해 이제 극한을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분모 x를 1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인수분해해주면 x-1을 인수로 갖고, 분모는 뭐 식이 다 주어졌으니까 인수분해 그냥 해주면 되죠. 이렇게 맞아? 네. 자, 그리고 분자도 f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도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맞아? 네.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얘를 직접 조리제법. 그렇지 조리제법 가지고 찾으면 돼. b 대신에 넣어가지고 3차, 2차, 1차 상수 b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다. 그리고 1로 조리제법 1 곱해서 올라가면 1 더하면 6 곱해서 올라가면 6 더하면 a 더하기 6 a 더하기 6 0 상수 1차 2차 여기가 x제곱 더하기 6x에 a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0으로 가게끔 했던 x-1 인수 보내주고요. 이제 1로 보내면 분모는 3으로 가고 분자는 1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6이니까 3분의 13 플러스 a다라는 거지. 얘가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뭐여야 되냐?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0이 나니까 2 빼기 6이 돼서 6.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에 a가 마이너스 12x, b가 6. 우리가 찾는 거 f2니까 8, 5, 4, 20, 마이너스 24 더하기 6, 10. f2는 10이다라고 구해주면 된다. 자, 유형 13번은요. 유형 13번은 이제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야.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직접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식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자, 그래서 52번에 같이 한번 해보면, 자, 복선 얘와 그리고 두 직선 x는 2분의 1, x는 t가 있을 때 얘네들 교점은 각각 a, b라고 한대. 자, 그래서 점 b에서 직선 x는 2분의 1이라는 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지. 자, 그랬을 때
분자가 AH, 분모가 BH 인 분수를 만들었을 때 얘의 극한을 구해봐라 라는 거야. 그리고 극한을 봤더니 뭐냐면 t가 2분의 1로 가는 극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AH라는 성분과 BH라는 성분을 t로 표현해서 t가 2분의 1로 가는 극한의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t로 이제 이 길이를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에 살펴보면 BH,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 BH는 t로 표현해주면 t-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점 A와 B가 바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접 갖다 대입을 해보면 x가 t일 때는 t,t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고요. 점 A는 x가 2분의 1일 때니까 x 대신에 2분의 1 넣어주면 4 더하기 루트 3이에요. 그지? 그랬을 때 여기가 A의 y좌표, 여기가 B의 y좌표. 그러면 우리가 찾는 AH는 얘에서 얘 빼줘. 루트 3 제거하면 얘는 4 마이너스 t분의 2다 라는 거지.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은 10을 다 t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 넣어가지고 극한 계산해 볼게요. 자, 리미트 t가 2분의 1로 갈 때 AH는 4 마이너스 t분의 2 그리고 BH는 t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여기도 분수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분수 형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t 곱해주면 t에 t-2분의 1분의 1 t 곱해주면 4t-2인데 얘를 4로 묶으면 t-2분의 1 이렇게 됐니? 그러면 0분의 0꼴에서 t-2분의 1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 남는 건 리미트 t가 2분의 1에 t분의 4가 남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넣어주면 8이라는 극한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됐죠? 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A, A,0과 B, 0,3에 대하여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 C가 있다.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다음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리미트 A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A분의 R의 값을 구하라. 단 O는 원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야? A가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A의 0에 대한 우극한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고 주어진 식을 봤더니 A도 보이지만 R도 보여.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 R을 A로 표현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R을 A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건 뭐냐면 바로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니?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R 곱하기 오.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의 둘레. 맞아? 그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R을 A로 표현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일단 둘레를 알아야 되니까 각각의 길을 알아야겠지. 여기가 접히품에서 원점이기 때문에 직각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 여기서부터 여기가 3.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피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9가 된다라는 거. 됐어? 그럼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가 밑변, 얘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랑 둘레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3은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R 곱하기 둘레 3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9가 된다라는 거.
쟤네들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r을 a로 표현을 해서 a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일단 2분의 1, 2분의 1 약분해주고요. r을 a로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만 양쪽으로 나눠주면 이제 r이 a로 표현이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r은 얘 양쪽 나눠주면 a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9분의 분자는 3a가 된다라는 거지. 얘가 r인 거야, r. 됐어? 네. 그리고 이제 이 r을 여기 식에다가 싹 갖다 넣을 건데 지금 극한을 봤더니 이 r을 다시 a로 나눈 식이 이 극한에 대한 함수식이래. 그럼 여기서 a를 싹 나누면 어떻게 되겠니? 그거면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식을 여기다 싹 갖다 넣어주면 a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9분의 분자는 3이 된다라는 거. 됐어요? 그리고 이제 a 0으로 보내면 0, 0 가니까 분모는 3 더하기 루트 9 3분의 3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구해주면 된다.